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8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하안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사업 행복 나눔 건강 더하기 시작. 광명시 하안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구재성은 특성화사업으로 행복 나눔, 건강 더하기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 나눔, 건강 더하기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곤란한 취약계층 중장년층과 중증 질환으로 복지관 이용이 곤란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11월까지 지원한다. 관내 반찬 가게와 연계하여 직접 원하는 반찬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바깥 출입이 어려운 사람은 협의체 위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가정을 방문하여 반찬을 전달한다. 구재성 하안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평소 우울감과 중증 질환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독거 중장년과 어르신의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 이웃 간의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는 계기가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준현 하안 일동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요즘 이웃 간의 소통과 나눔의 기회가 마련되어 더없이 기쁘다. 함께 더불어 사는 훈훈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단과 함께하는 10.101 세계정신건강의 날 운영.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명시는 10월 10일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계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정신건강연맹에서 제정한 날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난 9월 16일 광명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광명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9개 민간기관과 함께 광명시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자가검진, 정신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마음사용 설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 물결표 쌓인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MBTI 검사를 활용한 역량 강화 우울 및 감정 스트레스 대처 코칭 색으로 알아보는 나의 스트레스 파악하기, 각종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청년 맞춤형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gmmhc.or.kr이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 심리방역지원단에 소속된 민간 분야 기관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2-897-7786-7로 하면 된다. 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접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회에 한해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면 대상 적합 여부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20.7에서 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12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며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 1번지 6은 월, 2 7은 화, 3 8은 수, 4 9는 목, 5 0은 금, 홀수는 토, 작수는 일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타 세부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760-2229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 아동 집중 모니터링 실시. 광주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 학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395번지명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공백, 방임, 학대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급식 지원 점검, 긴급지원 돌봄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연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재난안전 교육 자료를 활용해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내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치 여부 등을 확인, 사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 위수탁 협약 체결.
광주시가 오는 2021년 5월 개통을 목표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6일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 마을버스 100% 완전 공영제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유승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시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위탁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 등 교통복지 실현과 전기차 및 전기충전 인프라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관리공사는 15인승 중형버스 15대를 구입하고 버스기사를 직접 채용해 관내 7개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정부의 한국판 6일 정책에 맞춰 운영비 절감 및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마을버스 15대 전량을 전기차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협력해 지난 9월 전기버스 구입을 위한 국토비 보조금 11억 7천만 원 확보와 마을버스 운영 위수탁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아울러 2021년에는 10대, 2022년에는 4대를 추가 확보해 총 29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2022년까지 마을버스 29대 전량을 친환경 전기차 운행과 제반시설인 스마트 그린 인프라를 갖춘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운영비 절감을 물론 이용객 입장에서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도입해 광주 시민의 교통복지 제공과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